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BHI가 갑작스럽게 또 10%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좀 당황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원전 쪽 섹터가 동반해서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BHI뿐만이 아니라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 원전 쪽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원전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우선해서 쓰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또 원전 sek터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지금 이미지가 비춰질 만한 내용들이 나왔고, 또 최근까지 탈원전을 주장을 했던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원전 감사에도 흔들릴까라는 또 내용으로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 중요한 이제 자리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던 원전 쪽 또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또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 심리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한전과 한수원이 지금 통합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따로따로 현재 한전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이원화된 상태가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팀 코리아성이 떨어지고 해외 수주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나온 내용들은 아니고요. 네,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항상 주식은 그렇잖아요. 네. 뭔가 악재가 터지면 정말 귀신같이 옛날 기사들도 같이 좀 계속 내면서 악재 뉴스들을 퍼뜨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원전은 결국 글로벌적인 흐름이고요. 이 글로벌적인 흐름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BHI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이 원전 관련해서 또 SMR 관련돼서 이제 기대되는 수주가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그 수주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조정들 있잖아요. 이런 조정들은 분명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무조건 매수 기회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절대 지금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보다 큰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내가 흔들리거나 그럴 자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하락은 외인과 기관들의 동반되는 또 약간 매도 전환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면서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하는 흐름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이 섹터의 흐름을 보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은 나왔다 보고요. 이 바닥 구간부터 시작되는 상승에 대한 파동 자체가 상승과 조정을 또 만들어 나갈 텐데, 이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우리가 어떤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이 주가에 대한 조정을 바라봐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뭐 BH 주가를 보면 결국 계속 올라가는 흐름에 이런 조정들은 계속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 추세가 끝났다라고 절대 볼 때도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 안에서 이런 등락폭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만 잘 판단해서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은 이제 뉴스 기사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결국에 차트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조정 단계에 대한 매수 시그널이 또 어디서 나올지, 주가는 한번 약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알아야 되고, 또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최근 미국 GDP 성장률이 3% 돌파를 했고, 이제 이번 주에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한 번 더 또 큰 변동성이 나올 텐데, 그런 변동성 자체가 다시 한번 이런 원전 관련된 섹터들에게 오히려 저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절대 지금은 흔들릴 때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차트적으로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BHI 차트를 좀 볼 텐데요. BHI 차트를 좀 볼 텐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네, 이 차트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장기적인 파동과 단기적인 파동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 여기
이 저점부터 시작됐던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또 더 짧게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파동이 조정 구간 뒤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 3파 고점 단계가 우리가 1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분명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한 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0.618 라인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조정 단계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3파 고점 단계가 나오기 전에 나올 수 있는 파동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고점을 뚫어주는 고점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이 4파 조정 단계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보면요, 저는 아직 여기 라인까지는 좀 열려 있다 봐요. 그리고 우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절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사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따라서 남들이 정말 50% 수익을 볼 때 저는 100% 혹은 200%대까지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야 앞으로 정확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응들을 할 줄 알아야 한 번 더 큰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응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들을 함께 해 나갈 거고요. 그 흐름들을 저와 함께 또 같이 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켜고 영상을 좀 빠르게라도 찍어 드리니까요.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근데 이게 사실 평일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매번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매수나 앞으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BHI에 BA라고 합시다. 짧게. 네. BHI에 BA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혹은 뭐 BHI라고 남기셔도 되고, 그런데 편하신 대로 남겨주세요. BA 이렇게 남기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텐데, 가끔씩 "아니 이거 진짜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죠. 대신에 가끔씩 저에게 선물 막 기프트콘이나 이런 거,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게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BA라고 남기시면 되겠는데, 가끔 아직도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네, 저는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주식으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절에 정말 매수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지 정말 몰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하거나 아니면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거나, 또는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수하거나 따라서 매도하거나 이러다가 정말 많은 손실만 있었거든.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그림 그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좀 드리겠고,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